안녕하세요.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2011년 2월 10일 CNG TV 지식 방송은 이슈 시간으로 김창만 교수님과 함께 하는 NX의 달인을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원 캐드캠 디자인 학원 시멘스 수원 공인교육센터에 있는 김창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은 NX나 뭐 이렇게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식 방송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NX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NX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예. 또 다른 CAD를 지금 쓰시는 분들도 NX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양도 많고 질문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우선 NX라는 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면서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히스토리부터 좀 시작을 하시죠. 예. 제가, 간단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NX는 1969년도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유니 APT라 해서. 그리고 이제 유니그래픽스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한 것은 73년도에서 75년도 사이에 등장을 하고, NT 기반에서 이제 95년도에 NT 기반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그래픽스가 실제 국내에 상륙한 것은 96, 7년부터 이제 대학이나 일반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때도 뭐 엑시드라든지 이런 그래픽을 설치해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좀 불편했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오면 이제 유니그래픽스 버전이 이제 이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바뀌는 게 이제 2007년도에 가면은 시멘스가 UGS를 이제 5월에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인수합병을 한 이후에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라 해서 NX 6버전부터 2009년도에 이제 등장을 하고 뭐 작년부터 이제 7버전과 7.5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 NX 8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UG라는 이름이 거의 프로그램 자체도 안에 보면은 UG라는 이름이 UGI라는 폴더도 있고 아직 UG라는 이름이 익숙해 있는데 지금 NX와 UG가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스가 통폐합되면서 NX와 이제 결합하면서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서 모델링에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드래프팅이나 모델링이나 아주 기능이 아주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UG가 예. 옛날에 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새로운 모습을 많이 옷을 입은 거죠. 사실은 예.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컴퓨터 비전이랑 예. UG 그 둘이 이제 쌍벽이었다가 이제 카티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가 좀 많이 나중에 들어왔었죠. 예. 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UG? 저는 98년도에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국내를 잘 모르니까 학교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98년도에 유니그래픽스 13부터 이제 한번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없으니까 또 매뉴얼도 특별히 없고 하니까 좀 난했죠.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해봤자 뭐 5-6개 정도에 불과한 정도. 지금처럼 아이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접하기 좀 어려웠는데 아니 지금은 모델링 아이콘이 상당히 많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콘이 너무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아이콘이 좀 그룹으로 묶였으면 하는 것도 지금 바람입니다.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고참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NX를 할 때 핵심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다룬 그 경험을 봤을 때는, 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아이콘을 보고, 열심히 따라 모델링을 해보려고 할 때 늘질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서 10년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다이얼로그 박스나 모든 작업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크게 일을 저질러지는 거예요. 집에 보통 집을 짓다가도 집에 그 집안을 다질 때 몇 개의 돌 같은 경우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집이 무너지듯이 이 NX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볼 때는 7가지 정도라고 압축합니다. 물론 많겠죠.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그 연관성을 가질 거냐 가지지 않을 거냐.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커브 한 개가 생성됐다 할지라도 그 관련된 커브가 같이 사라질 수도 있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것은 꼭 설정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헤리트라 해서 원래 갖고 있던 자신의 성질과 다른 성질을 이렇게 상속해 오는 거죠. 캠에서는 주로 레거시를 하고, 이 상속하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치수 정리를 하는데, 도면에 치수가 아주 많을 때 몇 개의 치수만 바꾸면 한 번에 상속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 다음,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언제 보내는지를 찍기 위해서 이제 타임 시키는 스탬프를 찍어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모드에서는 작업된 진행을 알기 위해서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나오는 fix at current time stamp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작업했던 어떤 부분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 유지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다른 작업할 때 혼합해서 할 것인가. 타임 스탬프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작업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시작과 다음 종착역을 알려주는 프레퍼런스, 요즘은 이제 주로 NX에는 프롬이라는 단어로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 목적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또 중요한 단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출발할 때 히스토리 모드로 만들어진 작업들은 매개 변수를 상태에 유지하고 변경될 것인가, 아니면 편집 중에 매개 변수 본인이 갖고 있던 본래 자기가 갖고 있던 매개 변수를 없애고 일반적인 속성으로 할 것인가는 에즈 오리지널. 요 7가지가 상당히 NX에 중요하고, 그 외에도 좌표계라든지 데이텀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많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지 중에도 또 한 번 꼽으라면 어소시에이티브, 이네리트, 타임스탬프, 그 정도는 최소한도 3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갑자기 저희가 떠오르네요. 무슨 기사를 쓸 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어떤 지식을 좀 처음 초보할 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그런 거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자료가 추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시고, 연관성을 보통 라인이나 아크나 다이얼로그 박스에 가면, 지금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연관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체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중에 작업을 하면은 전에 작업했던 것이 같이 연동되기도 하고 연동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어소시에이티브고, 이네리트는 외부 어떠니까 모델링을 했다가 색깔이나 또는 속성의 점이나 선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상속받았을 때, 또는 이종 캐드가 NX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성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상속을 해서 쓰면은 굳이 색깔 정보나 속성들을 몰라도 그냥 그 속성 그대로 받았으니까 이네리트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멘션의 치수 같은 걸 설정할 때, 예를 들면 상사분이 어떤 스타일로 원하면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사분이 어떤 치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개 하나만 설정해 주면 나머지 치수들을 한 번에 상속하면 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타임 스탬프 부분은
뭐 모든 창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다이얼 박스에서 보면 간혹 뭐 미러를 시키는데 어떤 타임스탬프를 주면은 한쪽에 챔퍼를 주면 당연히 같이 챔퍼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챔퍼가 될지라도 타임스탬프 들어가 있으면 다른 쪽이 챔퍼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주로 면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디로 면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 추출한 면을 그대로 속성을 가지면 챔퍼할 때 챔퍼를 보면 그 면이 같이 챔퍼가 안 되고 그냥 남아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케치를 하든 또 싱크로스 모델링을 하든 어디든 참조할 수 있는 평면이나 작업할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좌표계 우리가 이제 NX에서 뭐 NX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좌표계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엑스폼이나 아이폼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그 진흙을 찰흙을 만들듯이 아주 편하게 모델링하는 그 기능 중에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에도 보시다시피 보면은 WCS 좌표계라든지 벡터, 플레인 이 부분은 뭐 떨칠 수 없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YS 오브젝트라든지 또는 아크 같은 데서 수직선을 수직을 잡기 위한 뭐 포인트 퍼펜디큘러 커브라든지 또는 어떤 뷰에서 어떤 뷰에 좌표계를 설정하는 뭐 CSYS 오브 커런트 B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능을 익히고 나서 모델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처음에 점을 출발해서 선을 그리고 면을 만들고 솔리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중요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점을 이제 가볍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스냅 포인트의 점이 아니라 다이얼고 박스에 있는 그 포인트 다이얼고에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7.5에서 포인트 다이얼고를 하는데 예전에는 컨스트럭터를 하죠. 그 중에서도 포인트 온 커브 엣지, 그 다음에 포인트 온 베이스, 면에서 어느 위치에서 뭐 점을 줄 것인가 또는 점과 점 사이에 그 퍼센트로 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크 중에 앵글온 아크, 립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인 미러를 시키거나 또는 발라내거나 할 때 써야 될 플레인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베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베타 그 다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기준 측면, 기준 축, 기준 좌표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NX 구현하다 보면은 단어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select object, select 뭐 specify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NX에서 개체라고 하는데 주로 커브, 시트 바디, 솔리드 바디 그 시트 바디는 이제 베이스, 서피스를 통해서 시트 바디를 하죠. 그 다음에 커브는 뭐 스플라인, 포인트, 뭐 스플라인, 스케치 다 통틀어서 이제 커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를 하는데 그 오브젝트가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개체를 다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브젝트 단어가 중요하고 인터섹션, 뭐 섹션, 인터섹션 포인트, 뭐 스탑 앳 인터섹션 하루 종일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나오다 보면 이 섹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컨트롤 H에서 섹션 토글로 보듯이 이 섹션이라는 단어가 NX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무엇을 진행해라 명령어로 메이크 워크 파트, 뭐 메이크 그렇다 피처 이렇게 하듯이 메이크라는 단어 해야만 한다 명령어. 그다음 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워크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그 워크는 자기가 작업 중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이얼고 박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이제 그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서 측정, 메저, 그다음 포뮬러, 그다음에 펑션,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이제 포뮬러에 들어가면 이제 그레이트 인터파트 레퍼런스를 해서 연동시켜서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와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에 금형이나 이런 설계를 하다 보면은 단독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 가져온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치수로 측정하거나 또는 함수로 가져온 이제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작업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메이크 커런트 피처나 리워드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드래프팅을 하다 보면은 크게 저는 4가지 정도로 봅니다. 드래프팅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도 주로 4가지에서 이렇게 컨트롤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드를 잡고 그냥 마우스 버튼 3라고 하는 MB3를 잡으면 보통 스타일, 갱신해주는 업데이트,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로 보내거나 아주 긴요하게 써야 되는 드래프팅 가장 중요한 아이콘인 뷰 디펜드 에디트, 그 다음에 익스펜드, 뭐 꼭 드래프팅은 모델링처럼 작업을 할 때는 꼭 익스펜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주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주로 뷰 스타일은 주로 안에 뭐 어노테이션이라든지 섹션이라든지 각각 항목들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중에 뷰 디펜드 에디트에는 지운다든지, 우리가 보통 드래프팅을 효과적으로 못 쓸 때는 뭐 컨트롤 D에 이런 하이드를 시켜서 쓴다는 그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 같고, 이레이저라든지 또는 색상을 바꿀 때 컨트롤 J가 아니라 에디트 오브젝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에디트 엔타이어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뭐 쉐이딩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부위면 세그먼트는 이제 특정한 부위 보여준다는 그런 세그먼트라든지 백그라운드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2차원을 3차원으로 받아주는 모델트 뷰라든지 뷰트 모델이라든지 또는 3차원, 2차원 보여주는 모델트 뷰, 이런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 디펜드 에디트를 모르고는 NX의 드래프팅을 논하지 말라고 제가 단정 치어가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델링을 해야 되는 드래프팅을 위해서는 심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심볼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모델링을 할 때 보통 저는 스케치가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은 참 하기가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니까 막연하니까 이제 스케치로 대략 그리고 구석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확정되면 이제 거기 치수와 형상 또는 위치 구석 조건을 주는데, 이 스케치가 어려운 게 구석을 주어도 어디를 줘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흔들어 봐라 이거죠. 모델링을 해서 커브를 잡고 드래그해서 흔들어 봤을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확인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이 구석이라는 단어가 제수를 교도소에 수금한다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온 외부 데이터 중에 아크의 중심을 숙여다가 포인트 커브로 맞춘다든지, 또는 코인시던트로 중심 원점에 고정을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거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 높은 거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이제 좌우 거리를 잡고, 그리고 치수를 많이 넣으면 형상이 어디에 구석이 빠졌는지를 찾기 어려우니까 형상 구석을 먼저 넣고 디멘전 구석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왕이면 구석을 주더라도 드래프팅에서 작업을 줄이려 하면은 스케치에서 어차피 똑같은 치수니까 드래프팅에 피처에 대한 파라미터를 잘 활용하면은 스케치에 넣었던 치수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링 중에 어셈블리를 한번 따라본다면은, 어셈블리에는 뭐 크레이트 컴포넌트 어레이라든지 미러 어셈블리라든지 크레이트 인터파트 레퍼런스, 뭐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크, 프로모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 이것도 한 스케치처럼 또는 모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석이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개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아이콘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이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됐다면 내비게이트에서 빨간색 오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내비게이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충돌 검사를 무브 컴포넌트에 있는 리전 디텍션으로 충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극과 이제 끼워 맞추면서 억지 끼워 맞춤, 뭐 중간 끼워 흑음 끼워 맞추면서 이런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제 체크 클리어런스를 해보고, 거기서 뭐 하드, 소프트, 뭐 컨테인먼트, 터치가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만큼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심플 클리어런스 정도 해서 하는 그런 순서로 어셈블리를 한다면은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했던 것을 이제 가공을 하고 절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삭에서 크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델링에 있는 형상처럼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건 파트라고, 그다음에 피사체 블랭크, 그다음에 바이스가 또 물려있는 바이스가 있을 거니까 그 바이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체크, 그다음에 절삭해야 될 영역, 컷 에어리어 뭐,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위는 또 가공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한 트림 바운다리. 그다음에 NC 기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는 일단 공구가 외부 데이터는 자기가 치수를 모르니까 어떤 공구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NC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공구의 길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트에 높낮이, 그다음에 반지름 또는 틸릿 또는 이제 이렇게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색깔별로 찾아서 공구의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툴의 뭐 축이라든지 툴의 직경이라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 좌표계나 찬조 좌표계를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커팅에서는 주로 이제 나무를 자르고 나오면은 이제 그루터기가 남듯이 항sak, 정삭, 잔삭을 할 때 얼마를 남겨야 될지 하는 스탁, 그다음에 기계가 가공을 하면 실제 곡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나 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거나 외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인톨러런스, 아웃톨러런스, 그다음에 이종 재질이라든지 또는 열 처리한 금속이라든지 또는 산소 용접기로 이렇게 블록으로 불어낸 이런 과정은 위에 표면과 아래 내부 쪽하고 이제 재질이 다르니까 위에서부터 큰 여비를 줘서 그 위치가 이제 가공할 때 꼭 계단별로 내려가는 그 단차를 달려줄 수 있는 큰 레벨,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통 가공을 하다 보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할 것이냐, 바깥에서 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너드, 아웃너드, 그 다음에 형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플레인을 따라갈 것인가 해서 그런 온플레인, 온파트, 그 다음에 공구의 위치, 툴이 엣지를 중심을 지나갈 것인가, 측면을 따라갈 것인가는 온텐트 콘택 같은 경우, 상향, 하향 절삭에 관한 그라임, 컨벤셔널 컷,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가공을 할 때 써야 되는 피드레이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횡단할 때 쓰는 트래버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팅, 그 다음 디렉트, 디파처, 이런 거에 대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넌커팅에서는, 이제,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 들어가는 엔게이지, 디렉트, 그 다음에, 이동하는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어보이던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이제 최종 확인해야 되니까, 제너레이터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우즈, 긁힘 현상, 그 다음에 콜리전, 충돌, 액세스로 얼만큼 이제 가공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계 가공하는 시뮬레이션, 그런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NC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포스트 프로세스 중에서도 작업 지시서, 다큐멘테이션이나 그것을 묵고하는 이제 배치 프로세스라든지 나머지 기계와 그 컴퓨터 간의 상호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포스트 빌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CAD와 CAM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만 이제 해주셨는데, 이걸 나중에 저희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제 중급 기술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쓰심 책이나 이런 이렇게 간략한 핸드북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예. NX 책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NX3, 또 정석 NX4, 정석 NX6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책에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아이콘을 많이 이제 소개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NX 자료에서 보면은 아이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콘을 그냥 설정할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콘을 자기가 보여주는 실제 답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아이콘을 개발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유저들이 그 아이콘을 쉽게 찾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NX나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이제 아이콘 세대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이콘이 됐는데, 아이콘이 막 나오니까 더 혼란스럽고 잘 안 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책으로 다 계속 이거를 찌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NX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면은 우선 늘 급한 대로 어떤 사람은 돈 되는 걸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의견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MB1에 있는 레이디얼 팝 1, 2, 3를 보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레이디얼에 넣고 모델링을 하겠지만은 아이콘 그림을 내리에 넣는 거예요. 넣고 안 헤어지면은 코팅을 해가 다니면서 하고 또 아이콘을 볼 때 그냥 아이콘을 찍기 전에 커맨드 파인드에 있는 내용을 먼저 검색을 하고 우리가 제어판에 가면 음성 인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성을 사전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한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제어판에 가서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커맨드 파인드에 다시 컨트롤 V 한 다음에 검색을 해서 그 단어 뜻과 의미를 알고 아이콘을 보면 아이콘이 좀 오래 남을 거예요. 이제 학원도 경영하시고 예.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초보자는 좀 곤란스러울 것 같은데 초보자는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콘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추후에 제가 뒤에 아이콘을 세 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그런데 아이콘은 일단 자기가 업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조합해서 쓰면 효과적으로 대응하니까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한 30개 정도로 먼저 압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여유가 있으면 차근차근히 자기하고 이제 관련 유사 직종에 또 업무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면 적지만 아이콘은 많아 보이지만은 한 100여 개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가 익숙한 거만 몇 개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쉬운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이 쓰던 길로 자꾸 가는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캠을 내더라도 캠 풀테스트를 때 늘 쓰는 그 안정된 것 새로운 기능이 나오더라도 잠못되는 걸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시도를 해서 다른 기능도 써보면 시간도 절약하는데 그건 입장에서 이제 바꿔보면은 오늘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서 경제적으로 좀 마진이 남는 일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NX도 아이콘을 많이 섭렵하고 나면 보면은 유사한 아이콘의 각 뜻이 달라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제 나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그 동일한 기능 같아도 그 기능의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적게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많이 알았을 때 해당되는 얘기지 처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난감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업종에 관련되는 아이콘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끔 관련되는 아이콘들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도저히 안 헤어진다. 그러면 전철가에 다니면서 코팅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네임펜으로 체크하면서 오늘은 이걸 외웠구나. 그럼 다음날 꼭 이거 이번 주에는 요 세 가지는 몇 가지는 외워야지 하고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혼자 약간 좀 정신 나간처럼 남들이 오해할지 몰라도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자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감을 쓰면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좀 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서로 혼자 공부하는 건 좀 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인데 저게 우리 교육하다 보면은 또 학생들도 그렇고 좀 잘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을 가르쳐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황당한 질문을 할 때 그 대응을 해준다면은 본인이 그만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떠들면서 상호 있게 토론하면서 하면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 쉬운 것 같아도 예.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옛날에 이제 코맨드나 이런 거를 배우긴 어려워도 한번 머리에 딱 익히면 예. 그 단어라는 게 오래 가는데 예. 아이콘은 나중에 좀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좀 손을 놓고 있다 다시 들어오면 이 아이콘인 줄 알고 예.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콘을
지금 바로 앞전 화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아이콘 형상 정보 바로 뒤 앞부분 돌아가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아이콘하고 실제 형상하고는 같이 그려놓고 기왕이면은 아이콘처럼 그려보라는 거죠. 그 아이콘처럼 그려놓고 하면은 그 아이콘처럼 이해도 하고 그 그림도 오래 남고 이게 좀 해보니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콘을 NX는 뭐 대여하는 부분에는 그 NX 여러 가지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음 장을 보면은 아이콘을 배열하는 부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아이콘을 다 어떻게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라고 해도 난감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 NX 할 때는 뭐 아이콘이 많아도 10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 그래서 골라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선에 여기 있는 아이콘이라도 먼저 일단 뭘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일단 형상을 만들려면 선과 점이 있어야 되고 면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소리들을 조지부리지하는 오퍼레이터로 합치고 빼고 뭐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두께도 줘야 되고 뭐 안에 파야 될 거예요. 그래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걸 어쨌든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든 편집해야 되니까 이제 싱크로스 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편집 또 면 편집을 해야 되니까 느리고 짜리고 또 이제 엑스폼 아이폰처럼 기능 만들듯이 서피스 없이 솔리드로 그냥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 해야겠죠. 다음 이제 여유가 또 있다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뭐 투영시킨다든지 또는 면을 외부에서 가져온 면이 이제 메꾼다든지 또는 뭐 중간에 없는 면을 또 이렇게 브릿지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콘에서 한 개당 지금 한 35개로 배열해 봤는데 최소한 100개는 그래도 NX를 구현해야 그래도 효과적으로 쓰지 않겠냐. 물론 뭐 세상에 점과 선과 몇 개만 알면 모델링 합니다. 그거는 아까 보여줬던 레이디오 팝업 24개 아이콘만 해도 이 세상 모델링이 표현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제 뭐 NX 아이콘도 해야 되고 뭐 PLM 아이콘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뭐 OS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저는 이제 그냥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아이콘의 홍수 시대라서 그런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참 그런데 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앞으로는 초보자가 쉽게 어떤 특정한 걸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아이콘이 지금도 NX는 패치 오프닝 셀에 있어서 메꿀 때 패치 시켜서 열린 거 뭐 원이든 뭐든 열린 걸 패치 시킬 수 있는 오프닝처럼 딱 눌려보면 그룹 안에 들어있으면 참 편합니다. 앞으로 그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NX는 단축키를 해야 되면 여기 단축키가 숏커트로 지름길 아닙니까? 그래서 질러가야 되니까 NX에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게 무조건 자기가 아는 친구 전화번호보다는 무조건 NX의 단축키를 먼저 외워랍니다. 그래서 왼쪽 단축키를 제가 책에 실었던 내용 중에 몇 개를 이제 정리해서 단축키를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축키는 저는 이제 FM 해석을 할 때 포츠라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앞에 변수를 땁니다. 뭐 김청만큼 KCM 하듯이 이니셜 스펠링을 따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오픈 거면 컨트롤 O 뭐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거면 컨트롤 I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니셜만 잘 외우면 단축키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컨트롤 J라든지 특정한 몇 개만 없는 것만 외우면은 단축키 외우는 요령을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써야 될 그 능력과 이제 자기 능력, 식견이 다른데, 뭐, 똑같은 부모님이, 아버님, 뭐, 어머니, 뭐, 자식들이 얘네들 같이 쓴다 그래도 그 역할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모니터를 가장 넓게 써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롤스를 잘 적절히 만들어 놨다가, 오늘은 기어 작업한다. 그러면 기어에 관련되는 롤스를 만들고, 다음날은 뭐, 예를 들면 전쟁 나갈 때, 권총, 뭐, 장총, 뭐, 기관총 필요하듯이, 그때 이제 롤스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롤스 설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필요한 롤스를 만들어 쓰고요. 그 다음,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이.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템플릿을 NX에 가면 UGII 그 폴더라는 부분에 가면은 템플릿 폴더가 있습니다. 그건 원본이니까 원본을 어디에 숨겨두고 원본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 둔 다음에 이 폴더에 보면은 그 모델 마이너스 플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밀리미터 마이너스 템플릿.php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NX는 참고로 PRT 파트에서 모델이라는 뜻으로 확장자가 익스텐션이 PRT입니다. 그래서 그 PRT를 찾아서 그것을 자기한테 맞도록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이것저것 뺄 거 빼고 수정할 거 해놓고 그걸 세이브 에지 하지 말고 그냥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열면은 NX가 늘 자기 환경을 열리니까 편할 때가 있고 이제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뭐 종자를 시드를 하지 않습니까? SED 해서 나름대로 뭐 레이어 뭐 터지라면 터지라에 대한 파일들을 시드 파일로 만들어서 자기가 작업하고자 하는 관련 파일을 시드 파일 열어서 작업하면 좀 더 중간에 아까운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NX는 이제 풀스크린 모드가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Alt Enter 치가지고 이제 하면은 풀스크린 모드로 가는데 이것은 NX가 아주 잘 할 때 쓰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화면에 아이콘이 잔뜩 있어야 뭔가 자주 봐야 이제 사람도 보면 정이 들듯이 아이콘이 이제 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풀스크린 모드 작업 쓰다 보면은 아이콘의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스크린 모드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NX의 특히 7.5, 7버전 7.5에 등장한 것 중에 뭐 그전에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번에도 유저 디파인 피처라든지 뭐 있습니다만은 6버전에 이제 들어온 리유즈 라이브러리 리유즈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NX7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볼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기가 자주 하던 3D 입체를 뭐 리전으로 또는 또는 또 영역 이렇게 잡는데 그것을 이제 필요한 베이스라든지 바디라든지 또는 뭐 일반적인 커브 제너럴이라든지 스케치에 관련되는 뭐 3D 섹션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 평소에 관련되는 걸 작업을 해두면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쓰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잘 활용해서 쓰라는 걸 주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유저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유저 디파인 아주 전형적인 예죠. 유저 디파인 피처로 만들어 두면은 텔리할 때 꺼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자주 써야 될 것이라고 권해드리는 게 제가 디파인 디포머브 파트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금형이 아주 많은데 그 스프링이 하다 보면은 길이도 짧고 지금 뭐 직경도 달라지고 이럴 때마다 모델링을 다 해두고 불러오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는 이 디파인 디포머브 파트를 쓰면은 설계하다가 치수가 달라지거나 길이가 달라지면 그럼 설정해둔 결과만 바꿔지면 스프링 한 개만 설계 모델링 해두고 수시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NX를 써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NX가 저 생각에는 이제 쓸 때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이거 뭐 선택이 뭐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온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 구구단 모델은 평생 못하듯이 구구단을 외워야 되니까 그냥 구구단 하듯이 아이콘을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아이콘을 같이 넣고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블락을 하나 만들 때 그 블렌드를 없애고 다시 이제 블락의 모서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쓰지 말고 기왕이면 실력이 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뭐 나름대로 이제 익스퍼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같은 길 말고 반대로 때로는 황당하게 다른 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자기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의 마인드 같아요. 예, 고급 엔지니어.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 워낙 이쪽 부분에 이제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예를 들면 라인으로도 선을 그려서도 익스트루드 만들 수도 있고, 또, 뭘 뭐, 라인을 그린 다음에 스웨프트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윕 올런 가이드로도 또 만들어서 또 합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을, 연장해서, 면을 연장한 다음에 이제 소화한 다음에 터치해서 그걸 솔리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계속 동일한 방법이 반복되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이거 간단하게 그냥 블락에서 다이얼로그로 대각선과 대각선 점을 찍어주고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또는 뭐, 옵셋 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냥 늘려가지고 엣지를 없애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예로는 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제일 편한 건 싱크로스 모델링으로 딜리트 해버리면 됩니다. 딜리트 하고 이제 현장에서 가장 속 썩이는 게 이제 챔퍼 블렌드 홀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난감면을 그릴 때는 이게 어쨌든 블렌드가 지워져야 새로 블렌드 크기를 넣겠는데 안 지워지니까 이제 주로 면을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넣으면 편하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이 많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할 때는 한 번 더 반복해본다 할 때는 또 다른 방법 해보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참 몇 년 전에 이제 뭐 싱크로너스라고 예. 해가지고 NX 예, 예.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다른 데도 있다, 뭐 별거 네.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굉장한 뭐, 아. 뭐 마케팅 용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 예. 해주시죠. 싱크로스 모델링은, 처음에는 이게 저도 어려워서 처음에는 어려운 것보다도 쓸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써버렸어요. 네. 이 처음에는 NX5나 이런데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싱크로스 모델링이라는 게 SYNCHRONOS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한 개의 신호에 의해서 동시에 두 개 이상 작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싱크로스 모델링으로 베이스 파인더가 없다면은 많은 면이 청결하면 청결을 다 이렇게 찍어서 한 번에 옵셋을 시키든 느려야 돼요. 근데 이 싱크로스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 걸 찾아줘요. 항상 인식을 해줍니다. 특히나 캠 같은 경우는 외부에 가정 구멍이 수천 개라도 구멍의 크기별로 종류별로 파인드 피치가 인식해서 구멍을 찾아서 자동으로 투패스를 다 내버립니다. 그처럼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에디트 페이스에 딜리트 페이스, 리플레이스 페이스, 그 다음에 어떤 뭐 디바이드 페이스, 조인 페이스 이런 게 6가지 정도가 들어갔어요. 포에. 그러다가 이게 유행하니까 조인 페이스와 이제 디바이드 페이스를 쓰다가 나머지 것들은 단점이 연관성이 말짱하던 것을 다이렉트 모델링 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꺼렸는데 그러다가 싱크로스 모델링은 연관성을 살리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연관성을 깨면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외부 데이터 전혀 다른 이종 케이스가 히스토리가 없는 걸 가져와서 작업할 때 편합니다. 그 중에 좀 6개월 전까지는 이종 캐드가 가져왔을 때 블렌드를 인식을 못한 거나 이제 바운더리 서피스로 인식을 못해서 난감해하거나 블렌드를 분명히 블렌드인데 컨버팅 과정 중에 서피스 인식에서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즈 또는 페이스라든지 리플레이스 블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칠에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로스 모델링의 제거 모습을 갖췄고 또 그다음에 뭐 싱크로스 모델링이 이제 아이폰 맥스 폼과 이제 같이 연동하면서 이제는 그 뭐 홍보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싱크로스 모델링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6버전까지는 소개라고 했다면은 말 그대로 7버전은 이제는 면 이런 거보다는 가급적 솔리드 프리머티브 모델링 블락 그다음 실린더를 이용해서 그냥 쭉쭉 늘려서 돌고래라 그러면 실린더 만든 다음에 앞에 머리 잡아당기고 뒤에 드래그해서 꼬리 만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로스 모델링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 모델링을 한다면 이제 점선 이런 거 배우고는 그 다음에 저는 싱크로스 모델링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메가 트렌드네요. 예. 이 NX에서 싱크로스 모델링을 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갈 길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예.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질문 받는 시간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하자면 예. 어떤 분들은 NX가 그 금형이나 이런데 굉장히
강하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어느 날,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NX가, 경남 창원 쪽에는 뭐 한 10개 업체 중에 한 8개는 NX를 쓰는 것 같아요. 남쪽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거는 뭐 10개 업체 중에 한 7개, 6개 업체 정도는 NX를 쓰는데, NX가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역사가 프로이, 카티아, NX로 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모델링 부분에는. 그런데 이 싱크로스 모델링이 등장하면서부터 컨트롤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든 뭐 누구든 간에 좀 작업이 쉽습니다. 편리하게 이제 작업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외부 이종 캐드를 가져와서 편집이 좀 용이한 쪽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좀 가고, 특히 이제 드래프팅에서 난해했던 부분이 이제 7버전부터 오면서 6버전도 이제 드래프팅 큰 문제가 없지만은 7버전에 오면서 드래프팅 기능이 아주 이상이 많이 됩니다. 심볼 만드는 것부터. 그래서 현장에서 금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래프팅도 한 개 모델링으로 치수 뽑고 설계 조립하고 다 할 수 있어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NX를 많이 선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예. 이제 몇 가지 캐드 좀 자료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예. 동영상도 준비하셨기 예, 때문에 예.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예, 예. 15분이 약간 안 남았는데 예. 몇 가지 작품에 대해서 이건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니까 예. 이렇게 작품은 지금 저 보이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장난감 갖고 이제 놀다가 수업 시간에 만지작거리다 저한테 이제 혼이 나면서 제 작품을 내버릴까 아니면 모델링 할까 해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바퀴 자국을 만드는 건데 저건 한 10일 정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이렇게 거들주면서 학생이 작업했던 그런 과정이고, 이 작업 내용들은 주로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모델링이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한 집중적으로 한 하루에 한 5-6시간씩 한 뭐 3, 4일 또는 한 일주일 내에 정도 하면 작업할 수 있는 것들로 학생들이 주로 작업하는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대원 캐드캠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예. 또 이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나 뭐 이런 공대 기획과라든가 뭐 전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캐드 교육, 뭐 캐드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예, 예. 사실은 뭐 10년 동안 그렇게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의 엔지니어들이 뭐 디자이너들이 마치 뭐 캐드캠을 드로잉하는 뿐이지 그거를 하면 뭐 설계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소설가들이 워드 프로세스를 능숙히 다뤄야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예. 뭐 기획과 공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다못해 무슨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기계나 이런 데 공대가 아니라 내가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도 캐드나 캠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원에 대해서도 좀 선전도 좀 해주시고요. 교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이 있고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경쟁력을 어떻게 좀 그동안 달인으로서의 느낀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본인보다도 제가 뭐 나머지 자료들은 정비한 자료들은 이제 나중에 다운받아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답답해서 제가 어떤 데서 독학으로 이렇게 뭐 배우는 분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NX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돌아오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짧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좀 재미를 붙여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막 영어 하는데 문법만 가지고 하면은 질려버리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택시 운전한다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뭐 기계, 뭐 엔진 다 이렇게 알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쳐다보면 익혀져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포착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생각을 주고받는 의견의 어떤 장이니까 이것은 너무 매달려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소설을 잘 써야지 소설 워드 잘 친다고 소설 잘 쓰는 건 아니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 툴도 좀 더 익히고 어쨌든 너무 여기에 지나치면은 진짜 창작해야 될 에너지를 부진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을 해가며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앞으로는 모호해집니다. 이제 아이폼, 엑스폼이 등장한 게부터 이제 뭐 프로이드하고 이제 카티아도 다 서피스 없이 솔리드로 다이렉트로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업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매니팩처링만 해도 유저들 이용해서 그냥 넥스트 6번만 돌리면 영상을 다 가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는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NX를 이제 재미를 가지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 키보드가 사전에 보면 건반이듯이 이게 먹고 살기 위한 막 키보드로 하기 글자판을 걸지 말고 내가 오늘 즐거움 편한 한 곡 친다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뭐 좀 있으면 나도 시간이 지나면 하면 되지 뭐 시간이 해결하지 하고 좀 용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만간에 이제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좀 믿고 그 대신에 아무리 기능을 익히더라도 근본은 용어라든지 시간이 나면은 NX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너무 NX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금형 설계책이나 기계 요소 설계책이나 공작 법칙을 통해서 오히려 용어를 좀 더 습득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몰드 위저드, 뭐 브레스 다 위저드, 그다음에 뭐 일렉트로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곧바로 뭐 모델링 한 다음에 곧바로 가서 응용 프로그램 먼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언젠가는 설계하다 보면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처음에 초보자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을 하려면 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진짜 잘 저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장에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뭐 참고로 한번 자료해 보십시오. 제가 한 60시간으로 학교에서 12년, 23년 동안 이제 제가 부교수 대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할 때하고 현장에서 실제 뭐 삼성전자나 다른 어떤 중소기업이나 컨설팅이나 등 해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배운 게 그대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 60시간씩 60시간으로 기준 잡으면은 한 180시간 정도 하면은 모델링은 된다고 보고 그냥 바쁘니까 틈틈이 짬을 내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하면은 5개월 정도 하면은 얼추 자기가 생각하는 거 표현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만은 모델링을 너무 질리니까 근본이 되는 일반 모델링이 또 하고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일반 공면 고급하면 고급이 제일 쉽고 공면이 그 다음이고 일반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에 기억면 할 때 그 글씨 터득할 때가 어렵듯이 그래서 근본이 되는 일반 모델링이니까 기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지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기면 이제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 가서 이제 경험을 보셨겠지만 우선에 모델링 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뭔가 그려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나도 뭐 할 줄 아는구나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막연한 허공에 점을 찍어서 또는 선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그래서 계속 늘지 않는 거예요, 모델링이. 그래서 나중에 모델링 하다 보면은 NX 이렇게 나중에 어딘가 하셨죠? 물어보면은 6, 7년 정도 했는데 안 늘어요. 저는 왔는데 왜 그럴까요? 보면은 모델링을 자기 생각처럼 마우스가 움직이지 못해요. 마우스를 자기 손처럼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생각할 때 생각하는 아이콘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단 한 번만 검색하고 하면 그 반은 아는데. 근데 이제 고등 중고참들이 예. 이제 시대가 변한 걸 생각 안 하고 한 6, 7년 전에 나도 한 몇 년 했는데 내가 학원을 뭐 다녀야 되나 독학을 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좀 학원에 좀 투자를 해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즘은 뭐 직장인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보통 60시간씩 교육에서 해보면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정세 짬짬 내서 공부하는 건 자기 쓰던 기능 맞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섭렵을 해야 효과적으로 되는 하니까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짬 내서 주말이나 야간이나 직장 마치고 짬을 내서 한 번 정도는 정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좋다고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저보다도 여기나 저기보다도 뭐 NX 교육장은 저희들은 지면서 수원 공인교육센터인데 뭐 NX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식 교육을 들으면은 아무래도
좀 혼자서 한 몇 번 해야 될 일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코스 나오면 이제 뭐 어떤 교육장이나 뭐 이런 뭐 서티피케이션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예. 저는, 그것도 뿌듯하잖아요. 예, 예, 수료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 수료증에서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하고, 기능도 익히는 거 있지만은, 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제작소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가능할까? 특정한 사람만 멋지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해보면서, 이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TV 뭐 연습곡 보던 분들이 아무래도 노트북 가져놓고 가정에서 NX 뭐 이런 하니까 분위기가 좀, 학구적인 분위기도 되고,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예.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도 뭐, 캐드캠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냥 그거는 이제 점수 따는 거고, 예. 기능을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께서는 주로 연구 쪽이고, 하다 보니까, 뭐, 캐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조교수, 부교수 진급하는데 그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 새로운 버전들이 200~300가지씩 쏟아지는데, 교수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기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은 또, 휴강 빨리 해주는 교수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고, 회사 가서 또 다시 OJT 교육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핵심적인 교수님들이 정리만 이제 많이 내려지는 편이죠. 학교 좀 더 한다면 이제, 방과 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더 깊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같은 데서는, 너 배우고 오지 않았냐. 네. 회사에서 요새는 많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네. 많이 알고 오라고 하지.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의외로 캐드 교육에 그런 어떤 특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 NX가 동영상으로 한 300~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정도 작업한인데 교육 중에 돌아가서 또는 뭐 러닝 하고 나서 배운 다음에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동영상을 보고 또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부산이나 마산에 분도 와서 배우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머니까 KTX 타고 여기까지 오기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멀지만은 또 저희들 교육장에서 뭐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는 뭐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이런 어떤 동영상을 오셨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것은 이제 시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황삭 풀패스를 외우고 정삭 풀패스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다음 잔삭 풀패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류가 없는지 가공에 대한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황삭, 정삭, 이제 잔삭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검증 과정. 이것은 가상 기계로 머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오류가 없으면 실 가공을 해야 되겠죠. 요 동영상은 이제 어셈블리 시퀀스로 이제 변신 구동 장치를 조립을 다 한 다음에 충돌하는 곳은 없는지 간섭받는 점을 체크하는 과정이고, 이제 어셈블리 NX의 이제 어셈블리 시퀀스는 한 20~30분만 터득하면은 큰 문제 없이 이제 분해 조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어링과 이제 커브 부시가 이제 꼽혀지고 슬라이드가 끼워지고 링크와 핀이 결합되고 이제 그다음에 링크를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서포트에 그 커버 부시를 이제 끼우고 볼트를 끼우고 이제 커버를 끼우고 변신 축을 이제 끼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커버 이제 변신 축 사이에 이제 베어링하고 중간 사이에 부시를 끼우고 다음 베어링을 끼우고 그다음에 이제 C형 꼭 베어링 빠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제 C형 멈춤링을 쓰고 부시를 끼우고 이제 너트로 조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플런지를 나사로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이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멈춤링으로 축에 고정을 하고 이제 하우징 사이에 이제 가이드 안내핀에 꼽아둔 다음에 이제 하우징을 끼우고 그다음에 오일이 새지 않도록 오일 실을 끼운 다음에 이제 하우징을 이제 빠지지 않게 체결하겠죠. 그리고 기어 보면 이제 기어를 끼우고 분리를 끼우고 이제 와셔
볼트를 끼우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요거는 보여드린 이유는 뭐 어셈블리 시퀀스 NX를 배우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분해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요즘 현장에는 저를 시퀀스를 이용해서 조립 이제 분해 공적 이제 간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보여. 그전에는 이제 뭐, 그, 디지털 마크업이라든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베리컷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이런 걸 했는데, 점점 이제 간단한 거는 CAD 안에도 이제 포함이 되네요. 이게. 지금은 뭐, 어떤 소프트웨어 거의 다 있을 겁니다만은, NX는 뭐 한 개 가지고 모델링 하면은, 모델링 하나 바꾸면 나머지 같이 바뀌니까, 스마트 모델링이 되니까, 시간을 절약가지고, 그 시간이 싸움인데, 시간을 절약한 차원에서 저는 한 개, 하나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잘 쓰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끝까지 다려봐라. 그런 것이 또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차피 대기업보다 더 다급해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이제는 외국과 경쟁하려면 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대로 연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다 만들어지고, 이제 큰 기업들은 뭐 마케팅이나 뭐 전체 인테그레이션만 하지, 제가 어디 이렇게 가봐도, 예를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보다는 많이 그 아웃소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모델링 실력이 아주 파워풀한 분들이 많습니다. 탁월해요.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업이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오류도 사실 금방 찾아내시면은 종속관계로, 그래서 다들 그 검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하셔요. 중소규모. 오늘 그 굉장히 이제 좀 많은 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뭐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을 가지고 뭐 모든 걸 전달하기는 어렵고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데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연락을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만남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좀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질문들, 이 이제 방송은 리얼타임이고, 이제 상호 인터뷰가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방송의 좀 특징입니다. 질문을 잘 못 받으시는 분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질문들을 좀, 쪽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들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는 안녕하세요. NX의 달인을 주제로 오늘 강의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질문하셨는데 실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 다른 3D 프로그램을 10년간 해왔습니다. 나를 이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만큼은 명령어 조합이라든가 뭐 단축 모델링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10년 정도 다른 3D를 했는데 금융이나 이런 데가 NX가 금융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전략을 좀 길어서 다 읽지 못해도 이제 이렇게 제가 벌써 읽어놨습니다. 이제 CAD가 이제 바뀌니까 한 40, 50대에서 2D만 썼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3D 나오면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 같은데 NX는 2D에서 추간계도 세우면서 3D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2D보다는 3D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레이디얼 팝업 24개가 있습니다. 아이콘 24개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제가 단축키라고 보여준 부분을 좀 먼저 이 자료에 다운받으신 다음에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콘 정렬 세 가지를 배열 순서를 보여줬는데 35개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싱크로스 모델링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얼추 급한 대로 급한 불은 끄지 않겠냐 그런 생각.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모빈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프로세스 금융 제작 도면 작성 시 타사의 카티아 제품이나 유니그래픽스, UGNX 중 제품 간의 차별화 및 특장점과 단시간에 습득하여
활용하는 면과 기능 차이는 어떤지요? 아니, 죄송하지만 저는, 오로지 NX 하나밖에는 이제, 뭐, 대학에 82년도에 이랬는데, 대학에 있을 때 86년도 뭐, 석박사 과정에서는 그냥 오토캐드로 VM 해석을 할 때 포스트 프로세서 없어서 이제 캐드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외에는 이 가티아나 프로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만 쓸 줄은 모르는데, 뭐, 다른 분들이 교육받으러 온 분들이, 이 가티아나 프로이 하는 분들이 NX로 쉽게 접근해요. 그 중에, 어셈블리가 상당히 쉽게 돼 있더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드래프팅은 좀 더 다른 게 비해서 좀 까다롭다 그러고 그리고 스케치는 좀 자동 뭐 치수 기능 이런 거 좀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봐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티아를 다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조과사님께서 가티아를 적응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뭐 전에는 이제 서피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공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뭐 기능이 사실은 뭐 비슷비슷해졌어요 서로. 좀 그 특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쓰는 것이.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진짜 이 부분으로 나가서려면 좀 몇 개, 한두 개를 섞어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그 초보자들에게는 배우기 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 뒤에 뭐 좋은 소프트는 어떤 것일까요? 뒤에 이제 적어놓은 말들이 있는데 사용자가 쉬워야 되고 뭐 설명이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쉽게 나와줘야 되고. 요새 뭐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제 뭐 매뉴얼 읽고 많이 읽고 이러는 자체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또 태블릿에도 캐드가 저는 이제 태블릿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데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진님께서는 대원 캐드캠 화이팅 하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배우시고 좋은 인재 되셨으면. 저분은 혹시 제자가 아닌가 이명진이라고 제자가 아닌가 싶어서 대학 제자. 요새는 이제 지식이 반감기도 있지 않습니까? 딱 배우고 나서 몇 년 후에는 그 지식이 거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가 배운 지식이 5년 안에 반이 쓸모가 없어진대요. 하도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뭐 교수님도 이 옛날 제자분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 버전 앞서가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광실님께서는 7.5와 8.0에서 크게 달라진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8버전은 앞으로 이제 좀 나오니까 아직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하고 이제 5월 정도면 8버전 나올 건데요. 5, 6월. 7버전은 한마디로 하자면 모델링을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제 그냥 드래그해서 크러싱해서 모델링을 이렇게 긁어서 그걸 그냥 템플릿에 리뷰를 넣어둬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래그해서 들어가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업자가 어떤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서 선을 그리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작업하기가 편하도록 때는 템플릿을 가장 먼저 꽂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폼 엑스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건 서피스만 됐지 솔리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잘 조합하면은 서피스 없이도 디자이너들이 아주 멋있게 레스트 이미지에서 이제 갖다 놓고 뷰에서 스크린 상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미지한 것을 이렇게 끌어서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때문에 7.5는 그것이 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기 미리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연의 만도의 개발 2팀의 이세연이라는 분이 캐드 NX의 향후의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요? 현재 3D 영화가 대세인데 캐드도 3D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더니 여기서 3D가 3D 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도면하면서 이제 3D 안경으로 입체로다 보면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3D 안경이나 뭐 화면에서 왜냐면 지금은 평면에서 3D 모델을 보는 거고 앞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소프트 안에는 어떤 퍼스펙티브 원근을 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또 안에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비게이터에 말하는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실제 마우스를 잡고 쭉 밀고 당기면 그 SF 영화에 보면 확 다르게 오듯이 그런 효과를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턴 기능도 있고, 비주얼리제이션에서 턴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들이 뭐 안에서 움직일 때 턴을 자동으로 돌면서 이렇게 내비게이터로 쫙 밀면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달려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적절히 이렇게 활용되고 프롬이 개발되면은 이것도 어떤 영화 제작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프리드로로 아이폰 맥스폼이 더 나가서 이 조그 셔틀이나 핸들로 이렇게 문중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공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토캐드나 뭐 NX나 뭐 3D 맥스나 다 융합돼서 나중에는 종구에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계신데, 임흥진 분이 기술연구소에, KJ 프레텍의 기술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동식 기술의 장점, 현재 사용자들이 얼마큼 활용도가 좋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솔직히 그 6버전까지의 싱크로너스 모델링이라 그러면은 타사와 그 하이엔드 그 소프트웨어와 경쟁 측면에서 그 얘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NX6에서 나왔던 싱크로너스 모델링을 봤을 때 제가 원래 이제 49인데 딱 보는 순간 머리가 ጭ깃했어요. 아, 이게 이래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모델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당황스럽다고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접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져서 저도 가급적 앉으면 손으로 하려는 것보다 프리모티브로 모델링을 하고 눌리는 방향으로 가고 외부의 데이터를 빨리 수정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그것은 싱크로너스 모델링이 될 텐데 7.5 버전은 그 싱크로너스 모델링이 아주 파워풀하게 연결됩니다. 이는 아주 무한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남대학교의 안병주님께서는 모션 구동 시 순차적으로 구동이 가능한지, 혹시 유지의 모션에 관련돼서 고급 기능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모션 시뮬레이션 안에 그래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기능으로 이제 스프레드시트 연동이 되는데요. 한쪽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는 과정을 눈으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고, 한쪽에는 그래프로 피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모션은 6버전부터 어셈블 시퀀스가 아이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NX가 모션을 넣더라도 화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익스포트 시키면 MPG라든지 WMV 파일을 보면은 작아요. 그러다가 6버전에서 어셈블 시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플레이 시킨 다음에 어셈블 시퀀스로 클릭을 얻으면 이게 어셈블리 안에 시퀀스로 남아서 거기에 무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WMV나 AV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고, 글쎄 아직 최근 박봉경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글쎄 8버전이 이제 나와보면은 그때 이제 하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또 1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들이 버전이. 예. 굉장히 가르치는 분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버전업이 될 때 간혹 따지면 한 버전당 한 200개, 300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버전이 너무 많이 될 때 좀 당혹스럽기도 해요. 근데 좀 버전업은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이,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올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질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CAD나 이런 걸 하시면은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세한 질문들이. 마지막 질문으로 김우봉님께서 캠 소프트웨어의 NX 소프트웨어는 NX에 다 탑재가 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아까 보이던 동영상이 바로 그 내용인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NX 캠을 좀 어려워하는데 NX 캠은 우리 모델링을 56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기를 캠이 모델링보다 10배는 쉽다 그래요. 훨씬 쉽대요. 그런데 다들 이 캠은 NX를 모르니까 그 NX의 모델링의 아이콘을 모르니까 이제 캠이 어렵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NX 캠은 쉽고 또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NX에 있는 기능으로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가공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한 2시간 정도 했으면 이제 처음에 기능 위주고 나중엔 전략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CAD는 굉장히 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많고 현업에 필요한 분도 많고
뭐 거의 국민들, 뭐 엔지니어라면은 이제는 뭐 3D CAD에 대해서 동영상처럼 돼 있는데 생각보다 예. 그 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아까 나오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는데 예. 좀 자주 나오시고 그래서 더 나눠서 좀 많이 좀 예. 인합을 좀 해주시고 사업도 좀 많이 번창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